There's a huge case in front of the federal courts right now brought by the SEC. It's the Ripple XRP case that Ripple violated essentially securities laws by issuing XRP. It's deemed part of that issuance was deemed a security, part of it wasn't. SEC is appealing. Yes. There's a Trump SEC coming in. Are they going to drop the case, you think? So, Charlie, as you know, I wrote a definitive law review article before that case was brought, arguing that XRP was not a security subject to SEC. It turned out that the judge who ruled in that case sided with the view I'd expressed. Half of it. Right. I would recommend that it's time for regulatory agencies to drop a lot of these cases where they've lost at the trial court. If you were a betting man, would they drop the XRP case? I think they should. And will they? I would bet they would. That's amazing. 트럼프 당선 이후 코인 시장에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리플에 대한 중요한 뉴스들이 연이어 보도가 되면서 잠시 주춤했던 투심이 다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겠죠? 최근 비트코인이 쭉 빠졌다가 회복하기를 반복하면서 보는 이들의 심장을 들었다 놨다 했는데요. 이런 게 반복되다 보니 무덤덤해질 때쯤 해서 5% 넘게 쭉 빼버리면서 설마 하면서 모두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는데요. 리플 또한 비트코인과 커플링이 되면서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큰 폭의 조정은 일단 멈췄지만 일시적인 이벤트인지 어떤 징조인지 판단을 해야 하고요. 이에 따라 홀더분들은 더 끌고 가야 하는지 혹은 정리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더 태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시기 때문에 유튜브를 보고 계실 겁니다. 오늘 저의 관점을 통해서 궁금증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GP입니다. 본 내용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신나게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나왔던 비트와이즈 소식입니다. 비트와이즈가 리플 ETP에 투자를 함으로써 기관들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얘기인데요. 이 부분 X에 게시된 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비트와이즈는 가상자산을 전문으로 운영하는 가상자산 운용사고요. 간단히 오늘 게시된 내용을 살펴보면 오늘 8천만 달러 이상의 AUM을 보유한 비트와이즈 물리적인 XRP, ETP를 소개해드려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GXRP는 독일 도이치베르세 제트라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기관 등급의 XRP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플이 새롭게 리브랜딩된 펀드의 투자자로 참여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릴리스를 참고하세요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AUM이라고 하면은 Asset Under Management 해가지고 운용 자산을 말을 하는 거고요. 의미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아마 ETP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 ETF는 많이 아시죠? ETF. ETF와 ETN이라는 게 있는데요. ETF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상장 지수 펀드고요. ETN은 이게 노트라고 해가지고 상장 지수 증권입니다. 이것을 포함하는 개념이 ETP라고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여기에 이어서 리플까지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점 굉장히 중요한 거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ETF 출시 이후에 어떻습니까? 기본적인 수요가 받쳐주면서 기관들의 기본적인 수요가 받쳐주면서 예전만큼 조정이 나오지 않고 있죠. 또한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크립토 데디라고 알려진 미국의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 CFTC 여기 위원장이었죠. 지안 카를로 퍽스 비즈니스와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리플과 SEC 간의 소송에 관해서 어떠한 의견을 갖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인터뷰였습니다. 제가 인트로 영상에서 보여드렸죠. 소송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소송 취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고요. 따라서 리플의 발목을 잡았던 그러한 가장 큰 리스크가 이런 소송 문제였었는데 이 부분이 취하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리플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릴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뉴스가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바이낸스의 설립자 자오 창펑 이 게시물을 본인의 X에다 게재를 했습니다. 본인의 생각을 이 인터뷰를 게시함으로써 나타낸 걸로 볼 수 있고요.
자, 하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자, 이번에 자, 얼마 전 비트코인에 큰 조정이 나오기 전에 자,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 이런 조짐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자, 일시적 조정이 있을 수 있다. 자, 5% 내외 큰 폭의 일시적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요. 하지만 자, 이 부분 빠르게 자, 회복이 가능하면서 자, 알트코인들도 자, 주춤하다가 다시 상승세를 나타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하지만 10만 달러, 자, 10만 달러에 대한 비트코인 10만 달러에 대한 10만 달러 후 비트코인이 추가적인 급등을 할 것이다. 또는 급락을 할 것이다. 자, 아직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10만 달러 근처에 도달했을 때 다시 한번 큰 조정이 나온다면 알트코인들 중에서도 최근에 비트코인과 같이 상승을 이루었던 자, 커플링 되었던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도지코인, 리플, 자, 시바이누 같은 경우 특히 이 세 코인의 홀더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비트코인의 움직임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자, 비트코인은 이제 자, 일반적인 코인들과 레벨이 다르죠. 가치 저장, 자산으로서 자, 가치 저장, 자산으로서의 지위가 생겼습니다. 자, 현재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자, 자산으로서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서 가장 빨리 따라갈 수 있는 게 자, 이더리움 다음에 자, 리플이라고 자, 생각을 하면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이 리플 여러분들 자, 기대와 자, 불안감이 공존하는 좀 애증의 대상이죠. 자, 이번 반감기는 여느 반감기와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가끔 어떤 영상을 보면은 자, 몰빵하라고 하는 영상들이 나옵니다. 모든 걸 다 걸어라. 자,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는 몰빵 절대 하면 안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왜냐하면 자, 이런 구간에서 몰빵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어떻습니까? 자, 여기서 가격이 크게 변동성을 보일 때마다 불안할 수밖에 없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자, 여기서 가격이 크게 조정을 받았을 때마다 자, 물타기를 하기도 어렵습니다. 자, 왜냐하면 몰빵을 했기 때문에 자금이 없겠죠. 자, 하지만 자, 분할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자,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마다 분할 매수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따라서 아직 저는 자,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자, 만약에 자, 가격이 자, 조정을 받았을 때 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분할 매도를 통해서 정리를 조금씩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자, 이런 곳에서 갑자기 모든 풀 매도를 자, 했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또 어떻습니까? 그 수익을 가져갈 수가 없겠죠. 자, 따라서 완벽하게 추세가 자, 변했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자, 모든 분할로 매수든 매도든 분할로 대응을 하시는 게 정석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자산은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되기 때문에 자, 절대 다른 사람이 하는 말, 풀 매수 이런 거에 여러분들 흔들리시면 절대 안 되십니다. 절대 안 되시고요. 특히 현재 구간에서는 자, 대출 자, 무리하게 진입하시면 안 됩니다. 자, 무리하게 진입하실 단계는 지났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현재 갖고 있는 자금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 분할 매수 매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런 변동성들이 나올 때마다 대응하는 방법이 지금은 최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 이 부분 잊지 마시고 제 영상 참고하시면서 앞으로 본격적으로 불장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들 큰 수익 시드를 늘려 가시면서 큰 수익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이 가격이 폭등하게 되면은 자, 이더리움 가격도 폭등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대형 알트코인 가격이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중소형 알트코인이 상승하는 이런 단계를 거치는데요. 물론 비트코인 가격이 상당한 상승을 이뤄냈지만 아직까지 자, 10만 달러에 대한 이 고지를 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좀 남아있다는 부분. 그래서 아직 단계가 이렇게 오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가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이더리움도 큰 상승을 보였지만 자, 비트코인의 수익률을 능가하지도 그리고 충분한 상승도 아직 가져오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이 단계까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리고 대형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자, 솔라나와 리플, 자, 물론 도지까지 해서 이제 막 일부가 좀 상승이 된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지만 본격적인 상승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중소형 알트코인 가격은 아직도 힘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지금 1단계에서 2단계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자, 현재 이 3, 4단계에 있는 알트코인들
아직까지 가격이 많이 상승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여기에 기회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0만 달러를 돌파했을 때는 아직까지도 의견이 팽팽합니다. 이 10만 달러를 돌파를 더 하고 추가적인 상승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 10만 달러를 돌파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피로감에 의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자, 큰 폭의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자, 이런 의견이 팽팽하기 때문에 자, 여기에 지금 당장 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용자분들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20만 달러, 뭐 30만 달러 계속해서 그런 목표치를 상향할 수 있겠지만 자, 그러한 부분들이 당장 4년 후 다음 반감기 때 찾아온다면 그동안 돈이 묶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비트코인이 1차 목표가를 달성한 후에 조정을 받았을 때 그때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지금은 여러분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자, 하락을 하면서 이제 알트코인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알트코인들이 가격을 크게 오르기 전에 미리 알트코인들을 선별해서 담아두는 게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알트코인을 여러분들이 선정을 할 때 꼭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자, 유동성 그리고 블록체인에 예치된 자본 규모 그리고 기관의 포트폴리오 개발 현황과 개발자들의 참여도를 확인을 하면서요. 그리고 여러 공신력 있는 기관들이 평가를 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평가 등급을까지 다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자, 이거는 기본적인 확인 사항입니다. 이 외에 정성적 평가를 같이 병행을 해야 되고요. 각 프로젝트에서 진행하고 있는 각 프로젝트의 커뮤니티가 얼마나 활성화되었는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자,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체크를 하면서 코인을 선별을 하셔야 됩니다. 많은 코인을 여러분들이 매수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최소한 한 종목만이라도 잘 투자를 하신다면 여러분들 인생 역전의 기회 아직도 남아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코인을 선별하는 그런 기준들에는 시가총액, 거래량, 일일 활성 주소수, 트랜잭션, 고래의 거래 건수들, 그리고 네트워크 활성도 등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본업을 하시면서 일일이 챙기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같은 것도 찾아보시는 거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하지만 투자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따라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평상시에 이런 부분들 분석을 한 것들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드리면 도지코인이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후광에 힘입어서 큰 상승을 보였다는 것은 부정할 수는 없지만 이 도지코인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부분들은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코인 마켓캡에서 평가를 한 이 랭킹 지수를 보더라도 5점 만점에 4.3이면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서킷에 보면은 자, 이런 코인에 대한 점수화라든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가장 잘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항목별로 분석을 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자, 이 표는 2023년도 자, 4분기 기준으로 작성된 표인데요. 각 코인들의 시가총액 그리고 유동성에 대한 부분을 자, 랭킹으로 수치화를 해 놓은 겁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자, 이 진한 파랑색이 시가총액이고요. 이 오렌지색이 유동성을 나타내는 순위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자, 비트코인을 보시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도 1위고 유동성도 1위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올해 특히 급등이 나왔던 도지코인 같은 경우를 보시면 시가총액은 8위 정도가 되는데 유동성 순위가 4위로 높습니다. 따라서 시가총액 순위가 자, 유동성 순위보다 낮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저평가되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것만 봐서는 안 되고 다른 자료도 같이 봐야 되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이나마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거고요. 자, 어제 오늘 급등을 했던 리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도지코인과 비슷하게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자, 5위를 기록했지만 유동성 같은 경우는 3위를 기록해서 약간 저평가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자, 따라서 자, 이렇게 자, BNB처럼 시가총액은 엄청나게 높은데 유동성이 적다.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자, 고평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 제가 하나하나 빠뜨리지 않고 최대한 많은 자료들을 분석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그러한 정보를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처음부터 소통방에 들어와라. 이거 매수해라. 그렇게 강요드리지 않습니다. 준비가 되신 분들에게만 제가 적극적으로 제 정보라든지 관점을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제 관점이 도움이 돼서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가져가신다면,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제 채널이 성장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저는 제가 유튜브를 하는 충분한 보상과 보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저는 준비가 되지 않은 분들에게는 절대 강요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투자금은 여러분들 스스로 지키셔야 되는 거고요. 자, 따라서 무엇보다도 본인 스스로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결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분들이 원하시는 만큼만 도와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일단 안전하면서도 급등 가능한 코인 한 개만 문자로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직접 수익을 내시거나 수익이 나는 것을 볼 수 있게 한 후에 결심에 서신 분들만 제가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해 드릴 거고요. 제가 보내드린 정보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보셔도 되고요. 자, 처음엔 소액으로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매매를 안 하시더라도 제가 보내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런 흐름을 판단하시고 괜찮다 하시는 분들만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무료라고는 했지만 사실 무료가 아닙니다. 제 유튜브 채널 활성화와 그리고 코인 투자 저변 확대를 위해서 진행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이거 외에는 절대로 제가 여러분들께 금전을 요구한다든지 돈을 받는다든지 이러한 부분은 없습니다. 자, 따라서 문자로 코인이라고 보내주시면 유력 급등 코인 한 종목만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겁니다. 저는 복잡하게 10개, 20개 이런 종목들 보내드려서 그중에 한두 개 오르면 본인이 맞췄다 이러는 게 아니라 딱 한 종목만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겁니다. 자, 여기 보시는 전화번호 010-2388-8086으로 코인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번 대세 상승, 이번 반감기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요. 이번 기회를 놓치신다면은 또 4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고요. 4년을 기다린 이후에는 지금과도 많은 또 시장의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이 상승폭이 크게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 투자하기로 결심이 서신 분들은 이제부터 제가 드리는 얘기 잘 듣고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슈퍼코인이 될 1% 알트코인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알트코인의 자본 이동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고래의 자본은 저평가된 코인으로 향하고 막대한 자금이 유입된 저평가 코인은 이후 고평가 상태가 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은 대부분 포모를 이기지 못하고 고평가 구간에 올라타게 됩니다. 여기서 말한 포모란 Fear of Missing Out의 약자로 유행에 뒤처지는 것 같아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면 고래들은 개인 투자자, 즉 새우들에게 물량을 넘기고 빠져나갑니다. 이후 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고점에서 매입한 개인 투자자는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좋은 코인을 사서 기다리면 때가 되면 오르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저평가 코인을 버리고 고평가된 코인으로 자꾸만 갈아타서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불장에서는 말 그대로 20배, 30배 상승하는 코인도 자주 등장하는데 장이 끝난 이후 상당수의 투자자가 마이너스 수익률을 경험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원칙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코인에 대한 확실한 기준도 확신도 없기 때문인데요. 대부분 아시겠지만 불장이란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강세장을 황소에 비유하고 약세장의 경우에는 베어, 곰에 비유해서 우리가 흔히 불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트코인은 비트코인과 달리 존버한다고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존버란 말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서 잠깐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자, 존버란 존나 버로우에서 유래한 말로 존나 버티기로 바뀌어서 지금은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자, 버로우라고 하는 것은 예전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에 저그 종족이 땅속에서 잠복 또는 은신하는 기술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즉 끈질기게 버틴다는 뜻이고요. 자, 따라서 고래의 거대 자본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상향하는 코인은 1%에 불과하며 이 코인을 슈퍼코인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비트코인과 같이 안전자산으로 꾸준히 상승할 슈퍼코인 정보를 원하신다면 아래 010-2388-8086 이 전화번호로 여러분들 문자로 슈퍼코인 이렇게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비트코인과 같이 안전자산으로 꾸준히 상승할 슈퍼코인 한 개를 무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